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주제별 정리해서 파일이 좋아서 아이들 줬더니 읽어보고 다 알겠다고. 그래서 뭐를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조지은의 숙무. 여성이 춤을 추죠. 여성을 춤을 추니까 그 스님이 춤을 추는데 뭐 나비처럼 되는 꽃가를 머리에다 쓰고, 그죠? 춤을 춥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를, 이거를 별하고 연결시켜서, 샛별, 그렇죠? 깨달음의 별. 참회와 깨달음을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합장으로 마무리를 짓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자기 정화와 재생. 신석초의 바라춤도 이게 커다란, 이렇게, 그, 쇠덩어리 2개를 들고 춤을 추죠. 그러니까 샘물, 비애, 그죠? 세속의 욕망과 벗어나려는 열반의 경지, 뭐 이렇게 불교의 침이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삶에 대한 소망과 고뇌인데, 여기서는 인간이, 그쵸? 참회의 눈물, 요거는 세속의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 근데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좀 다르죠. 모란 자체가 희망이고, 근데 이제 자연이, 비장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인데, 피면 지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찬란한 꿈, 봄이 주는 꿈과 그 꿈이 생기면서 좌절할 수 있는 인간적인 슬픔. 이렇게 2개가 모순형용해서 역설로 해서 유명하죠. 유치원의 깃발은 어떤 인간의 한계,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한계와 어디로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것. 뭐 그네랑 똑같죠. 시험에도 나온 것처럼. 인간의 한계와 어디로 날아가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추천사와 유사하죠. 유치원은 뭐 아주 단단한 바입니다. 강렬한 의지. 그쵸? 유치원. 또 이렇게 교목도, 이육사의 교목도 비슷하죠. 그러면 학교에 나무가 있다면 의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서정주의 자화상은 자신에 대한 모습, 그쵸? 괴로움, 그 고뇌, 그쵸? 괴로움과 고뇌를 창조적인 행위로 승화시키는 그런 고뇌고, 추천사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데 현실에 굴러해서 이상을 동경하는, 근데 현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추천사하고 그 현실의 고민, 깃발, 이 3개는 이제 유사한 느낌이 있고, 유치원의 바위나 교목은 의지라는, 끊임없는 의지라는, 그쵸? 이거는 자연에 대한 한계라는, 신석초의 바라춤과 승무는 그 세속에서 벗어나서, 그쵸? 그 해탈이나 열반의 경지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죠. 자, 삶에 대한 깨달음은 뭐가 있을까요? 묘지에서의 노래죠. 박두준의 묘지송은 죽음을 보니까 삶에 대해서 더 긍정하는 어떤 그 모순적 상황, 죽음에서 삶을 느끼는. 그런 다음에 인간의 유한성, 유한하죠. 자연은 영원성, 이거를 느끼는. 자, 설일은 눈 내리는 날이네요. 눈 내리는 날에 이제 저 신의 섭리로 고독을 극복하고 너그러운 삶은, 눈 내리면 푸근해졌던 마음, 눈시울 눈물이 승천에서 백설로 내려서 얼음꽃이 되니, 그치? 순환적 심상으로, 그쵸? 어떤 푸근해지고,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좀 씻기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내려오는 거니까. 고운의 눕길, 고운 시는 좀 사실적으로 좀 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쓰는데 어떤 동양적 사고방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욕의 상태,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한 평화, 인간 정신의 정화, 그죠? 김수영의 눈도, 깨끗함, 순수함을 뜻하고, 여기서도 인간 정신의 정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네요. 서정주의 무등을 바라보면 무등산이 광주에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묻히는 뒷산을 바라보며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삶의 긍정적 속으로 그냥 의젓하게 살다가, 의연하게 살다가, 그죠? 의연하다는 것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뭐 지혜비처럼 어떤 그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그죠? 수꾸렁 절망의 삶 이런 것들을 딛고 살다가 이끼처럼 연륜이 쌓여서 살다가 무등산으로 돌아가서 죽겠다 라는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박성룡의 과목은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나무의 인간 본성을 회복함 경다. 자, 보시면 천상변의 귀천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천상변이 이제 문둥병 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 여기 신선이었는데 내려와서 잠깐 소풍 왔다가 돌아간다,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서 아름다웠다. 근데 자기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어쨌든 관조적 달관이 뭐죠? 통달아서 얽매이지 않는, 관조는 내면을 보는 그런 뜻으로 써져 있습니다. 서정주는 뭐라 그랬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윤동주도 서정주랑 비슷한 것처럼 지식인의 고통, 부끄러움, 성찰을 하면 부끄러움을 한참 일제시대에 느꼈나봐요. 어쨌든 시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 자체도 반성하고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건, 독립운동 안 하고 아침운동 해방을 기다린다면,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 구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나는 나에게, 현실의 나, 체념하는 나는,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의 나, 극복한 나에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죠. 화합, 타협. 그래서 악수를 하게 되고, 그래, 이렇게 독립운동은 못할지라도 나는 시를 쓰면서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이 나라에 라고 생각하는 게 두 자의 화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용은 그 독립운동 가면서, 그죠, 스님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논계의 애인이 되어 그 묘에서, 그러면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애인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 팬텀 이렇게 봐야 되고, 니다, 추모적, 단정적 했습니다. 단정적, 뭐뭐여 하는 찬성, 예배 찬성, 그 다음 입니다는 추모적, 어투로 나오면 좋은 정리네요. 과거 사실을 현재형으로 쓰면서, 그죠, 실감나게.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다는 건 역사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현장이 그대로라는 거. 그래서 광음, 세월, 강, 이런 게 다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조지훈은 봉황수에서 조지훈이 시조 계열처럼 이런 거 많이 썼는데, 봉황수에서 봉황이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몰락한 모습, 좀 퇴락한 색깔, 색조 이런 걸 보고 슬픔을 노래했죠. 선경후조는 먼저 경치를 쓰고 뒤에 감정인 주제를 쓰는 건 어디서나 드러나는 거고, 폐막에 맞는 존재들, 벌레, 산새, 비둘기, 거미줄, 이렇게 그럼 한 개만 더 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존재내기가 좋은 것들이네요. 그래서 네 개가 있구나. 그죠? 벌레, 산새, 비둘기, 거미줄. 나라를 폐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 불이 부정에 한거하는 목소리, 김솔. 바라건대 그 삽대일, 큰 삽이라도 될 땅이 있었으면, 농사지을 땅이 있었으면 농사를 잊었으니까,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 이육사의 교목은 뭐죠? 굴하지 않는 교도소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강인한 의지로서 난 서겠다. 춥든 노하든 치열한 저항식으로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뻗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무는 독립의 그날이 오면, 민족해방의 그날이 오면, 그죠? 내가, 그죠? 이 종에다가 머리를 깨서, 까치가 땡땡 새벽을 알린 것처럼, 그렇게 독립의 부활을 알렸으면 좋겠다. 김영랑의 독을 차고 이 독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나는 도끼를 가지고 선선히 가지라. 그리고 요 구조를 해결을 못해서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허머주의 일제 탄압의 한거에서 도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선히 당당하게 가겠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김광준의 외인초는 외인의 모습이 있어요. 외국인 촌처럼 풍경화처럼 그립니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초수 공감각으로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르는 시각이고, 그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거는 시각이고, 푸르는 청각이죠. 이것도 시각이네. 종소리가 청각이죠. 처럼은 직유법 되고요. 요거는 공감각이 되고. 비약과 확산의 이미지. 김광준이 이렇게 외인촌 쓴 것처럼 가스등, 현대인이 꼭 이 가스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횡단보도에서 여기서 그 가로등 있는데, 가스등 가로등 있는데, 휘청휘청해서,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나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죠? 길게 그림자만 느려져 있는데, 그죠? 내면을 비치는 매개체, 등불이 가스등인데, 가스등이 희미하고 뿌옇죠. 근데 방향이나 목적의식을 제시하지 못하죠. 이런 횡단보도에서 휘청휘청 어디로 갈까? 김광준은 다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표현했죠. 가을날의 서정인데 낙엽을 보니까 낙엽이 망한 나라의 폴란드 망명정부 망한 나라의 지폐처럼 소멸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써놨고, 김춘수의 꽃은 이렇게 몸짓일 때는 그냥 저게 우리 반에 어떤 애 있어 라는 거고, 꽃하면 누구야? 걔는 서로 눈치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짓는 것, 인식하고 내가 너를 인식하면서, 인식만 하면 안 되고요,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서 명명 행위를 해야 돼요. 명명.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 이 꽃이라는 존재가 관계론을 통해서 존재론을 획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데 비해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신은 그 존재 자체, 이 꽃이란 존재를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시를 주는, 바치는 시를 위해 본질을 탐구하는, 본질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한 그런 시입니다. 이영기의 폭편은 폭포가 치열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연현상, 내적 체험을 주관적으로 하는데, 김수영의 폭포는 그게 하나하나의 이 물방울이 민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만세 하면서 외치면서 쏟아지는 이 지사적, 애국지사, 사회적 성격. 이 시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주관적, 자신만의 치열한 삶으로 쓴 폭포도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동집의 오렌지는 오렌지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죠.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면 한없이 어진 그림자는 실물에 대비되는 것으로 아직 가능성만 비치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집의 오렌지와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신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오렌지와 김춘수의 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장정일의 라디오를 켜는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것도 김춘수의 꽃과 같이, 장정일의 라디오랑 같이 보는 게 김춘수의 꽃. 김춘수의 서신은 신동집의 오렌지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상의 거울은, 현대인이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현실하고 거울 속의 나, 속도 아니죠. 거울 표면의 나, 속이라고 친다면 거울을 매개체로 이 속의 나, 단절됐다는 거죠. 그냥 초현실주의로 현실을 벗어났다는 거죠.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울이 이중성이고, 거울 속에 나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고, 거울 밖에 나는 현실의 나죠. 무능력한. 이 두 개가 서로 단절됐다는 겁니다. 띄어쓰기 무시하고 이런 거는 그 자동기술법으로 그냥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기법으로
그냥 심리적인 흐름을 그냥 쭈루룩 기존 형식 부정하면서 써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한모의 가을에는 가을에 현대 문명을 벗어난 휴머니즘으로 기도해서 순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무서운 진리, 현대 문명의 반문적 현실, 문명을 벗어난 물질 문명, 해저, 추락, 속력, 공포 이런 걸 벗어나서 가을에 기도하게 하고 가을에 순수한 사랑을 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겠죠. 똑같이 가을에 기도는 그래요. 굽이치는 바다, 번뇌구불, 백합의 골짜기. 백합은 영광입니다. 영광. 순결하고 영적인 삶, 깨끗한 영광. 마른 나머지 가지에 가다다른 마른 나무 끝에 있는 까마귀. 그냥 고독한 존재죠. 고독한 존재. 절대 고독한 존재. 세상과 마른 나무 가지 위의 끝은 세상의 끝, 절연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면 이 가을의 현대 문명, 이거는 가을의 경건한 삶, 이거는 문명에 대한 반문명적인 것이고, 이거는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영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 정념의 길은 생각의 기네요. 그럼 깃발이 있네요. 깃발. 깨달은 후의 모습은 깃발, 한 폭의 깃발로 남네요. 종교적인 희원으로 깃발을 달기도 하자. 희망과 소원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소망을 위해서 그 생각의 깃발을 세우고 싶은 거겠죠. 정념의 길. 자, 김남조의 겨울바다는 바다에 가봤더니 저렇게 물기둥 위에 포말처럼 하얗게 이렇게 이게 거품인데 이게 허무의 불입니다. 이게 거품이 사라지죠. 겨울바다는 뭐라고요? 깨달음에 이게 인고의 물입니다. 물. 거품이 다 꺼지면 물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거품을 꺼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절망과 희망, 이렇게 허무함,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 깨달음의 공간이 겨울바다인데 이 물을 보고서 인고의 물, 생성의 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거품은 허무의 불이고 이거는 인고의 물이고. 자, 이육사는 264번 죄수번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육사는 절정. 그러니까 이렇게 매운 계절 일제 탄압에 쫓끌려 가서 요 끝에 가면 무릎 꿇을 데도 없잖아요. 무릎 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한 발도 제겨, 한 발도 더 디뎌, 제겨, 다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을 딱 감고 생각한 거죠. 극한 상황에서 극복, 겨울이 강철로 된 우주계다. 그게 희망이고 아무리 단단해도 그쵸? 무지개처럼 환상적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깨달음의 경지. 강철로 된 무지개. 강철로 된 무지개는 없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기엔 그래요. 강철로 된 것은 겨울은 아무리 강하고 세고 그래도 무지개처럼 자기는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극과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셔야죠. 이육사는 또 청포도에서 보면 청색, 청색도 그렇고 보라색도 그렇고 이렇게 희망의 색, 보라색, 녹색. 우리 민족은 이제 백이 민족이니까 흰색, 하얀색, 은쟁반 이렇게 깨끗한 색. 거기에 그죠? 튀었고 깨끗한 색에 청포가 좀 그 흰색에다 물을 들여서 좀 귀해요. 청포가. 청포도는 이제 어쨌든 포도인데 이걸 주고 싶다는 거죠. 사람한테. 이육사의 교모근무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끝이 산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시문의 그날이 오면 민족의 날을 간절히 오면 나는 머리가 깨져서 죽어도 좋다라고 할 테고, 윤동주의 서시는 이제 서론할 때 이제 첫 번째 시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가 이제 여기서 옥살이를 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 이때 쓴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유고시집이라고 해요. 유고시집.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윤동주가 아니라 유고집을 만드는데 이 첫 번째 시로 올린 게 서시입니다. 첫 번째 시. 그래서 항상 부끄럽죠. 윤동주는 부끄럽죠. 독백적으로.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걸, 일제치하에 죽어가는 걸 다 사랑하면서 민족을 위한 삶 이상 별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에 바람이 스치더라도 바람에 별의 스치 이상을 침범했을지라도 자기는 자기만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어쨌든 계속 참외로 글 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고 거울을 보면서 닦기도 하고, 그쵸? 거울 자기 성찰의 매개체네요. 이상도 그렇죠. 서정주 국화협회사는 거울 앞에 선 누님이 고뇌와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찰하는 그 성찰의 매개체로 거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지아 시인은 독재 저항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새벽 이제는 이제 아침이 오기 시작한다. 신새벽 뒷골목에 지금은 숨어 있지만 불타는 가슴으로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남몰래 지조를 지치면서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겠다는 거겠죠. 김수영의 폭발은 그랬죠. 김수영의 폭발은 김수영도 이게 독재 저항한, 그러니까 고매한 정신으로 규정할 수 없는 민중들이 자유를 향해서 고매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으로 밤 독재 시대 어두운 시대를 벗어나서 고든 소리 민주주의 만세 하면서 많이 쓰러졌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쟁취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점차 발전을 해간 거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도록 게으름을 뒤집어 놓을듯이 꽉꽉꽉 하고 고든 소리들이, 성각자들의 고든 소리들이 양심을 깨우는 고든 소리를 부르는 겁니다. 김수영의 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민중의 특성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민중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 그죠?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외세가 오면 바짝 먼저 있더래요.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이 외세가 물러갔느니 독재가 물러나면 와 하고 일어나요. 더 먼저 알고. 그러면 시대를 타는 것 같지만 그게 민중의 속성이고 민중의 중심이라는 거죠. 억압에서 싸운다. 벼, 보리, 뭐 이런 것들 다 민초라고 하는데, 민중. 독재잖아, 동풍. 외세에 맞서서, 이 동풍이 불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눕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나고, 억압을 뚫고 저항해요. 근데 막 세게 얘들이 하면, 풀이 눕는데 뿌리까지 눕습니다. 바짝 엎드리지만 생존을 보장합니다. 생존을 가져갑니다. 뿌리까지 엎드렸다가 저항의 몸짓으로 나중에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풀뿌리까지. 거센 저항 없이 뿌리까지 눕는다. 납작 엎드린다는 거죠, 납작. 이제 김수영의 눈도 학생들이 해설하기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눈, 이렇게 정의롭고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그러면 시인의 두 가지로 해석하면 좋은데, 하나는 시인의 눈, 그리고 하나는 펄펄 내리는 눈 이렇게. 둘 다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김남조의 정념의 기처럼 생각의 깃발, 마음을 눈을 통해 나타내주는 건데, 현실 보는 시인의 비판적인 눈과 순수한 생명인 자연의 눈으로 두 개로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시인의 눈과 눈은 순결하고 정화된, 그렇죠? 고운의 눈길의 눈, 김남조의 설일의 백설, 정화된 것. 기침을 하자, 고여있는 마음 해보라는 거죠. 가래를 뱉자, 그러니까 불순한 일상성, 소시민의 속물근성 다 뱉어내고 토해나라는 거죠. 이 눈 순수한 생명, 영원한 이거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침. 자,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그럼 껍데기는 진실이 알맹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독재 저항하는 건 알맹이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독재는 껍데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순결한 존재로 알맹이들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껍데기들, 쇠붙이들. 인간다운 파괴 존재의 외세.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의 순수함의 알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신경님의 농문은 이게 그쵸, 농민들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한때는 힘들어서
산업화되면서 농민들이 많이 도시로 갔죠. 그래서 공동화됐죠. 힘들죠. 허탈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료값도 안 난 농사 따위 줘서 뭐해 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춤추면서, 신명나게 춤추면서 고통을 잊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게 보니까 더 분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역설적으로. 이성구의 벼는, 이게 벼도 농민이랬죠. 벼, 민중의 모습. 서로 의지하면서 써있는 게, 그래서 민중의 모습이랍니다. 벼. 햇살, 시련, 바람 다 뚫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 불타는 넉넉한 힘으로 서 있으면서 익어가지고 자신들의 민중의 생명력을 뽐내죠. 김수홍의 푸른색 이런 거 4.19 푸른 이상적인, 그죠? 푸른 하늘 이상적인, 그죠? 피냄새는 더 현실적인 이런 거겠죠. 푸른과 붉음의 대조를 하면 더 푸름이 더 피가, 그죠? 더 강하게 드러나겠죠. 자, 김수월은 바라건대 우리에게 사불대일 땅이라도 있었으면 하면서 일제시대에 평화로운 것 같지만 현실 극복으로 우리들만의 땅이 있었으면, 시문은 그날 독립의 그날이 왔으면, 윤동주는 항상 소극적으로 바람이 불어 놀래 소극성 자책성, 부끄러워 내적 자아에서, 시대의 부정 앞에서, 시대의 상황 앞에서 항상. 그러니까 윤동주는 또 다른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세계를 존중해. 근데 시를 쓰는 이 자아가 분열 상태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방은 고립된 거주 공간인데, 이거는 이 방이죠. 방에 들어가서 누웠지만 이 방은 일제의 방이나 일제시대의 나라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인식을 느끼죠. 열린 공간으로 또 가봐야 되죠. 또 다른 고향으로, 정립이 된 상상의 방으로, 정신적 안식처를 찾아서 또 다른 고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누웠는데 백골이, 유한의 자아가 따로 누웠어.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또 뭔가를 찾아가고 싶어. 그쵸? 아름다운 혼은. 그래서 다른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백골이 아니라 아름다운 혼이, 혼이 또 다른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백골이 아니라. 이상화는 결국 빼앗긴 들은 나라인데, 나라를 빼앗겨도 봄은 오죠. 그러니까 반어법도 되는 거죠. 빼앗긴 들이지만 봄은 와요, 당연히. 그쵸? 반어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무 땡이지만, 지금 은이지만,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시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들을 빼앗겨다가 봄조차가 빼앗기겠네? 안 뺏겠다는 거죠.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치? 우습다가 자조죠. 스스로 조롱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자조. 자, 백석의 남쪽 신의주의 유동이라는 곳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 그죠? 신의주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방에서 잠깐 빌려서 누워서 창문 밖을 보니까 꼿꼿한 갈매나무가 추운데도 뻣뻣하게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나도 갈매나무를 닮아야지라고 한 것뿐입니다. 자, 한영우는 스님이니까 당신이 독립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식민지 현실에서 당신을 보는 거죠. 식민지 현실에서 삶을 절망감을 극복한다는 거죠. 이게 뭐였죠? 한영우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독립을 보았습니다. 님이 없지만 님을 보았습니다. 일제에 대한 분노, 스스로의 자괴감, 그죠? 님. 이상화는 꿈속에서 만났다. 김소월은 기약 없이 떠난 한이다. 김소월은 뭐 이별의 정한, 네, 대표적이니까. 이상화는 뭐 일제시대, 네, 그쵸? 꼭 약간은 태폐적인 꿈속에서 만나고 현실 높이 몽환적. 한영우는 꼭 독립군이니까 의지적. 뭐 이렇게 됐네요. 신경님은 목계장터에서, 그쵸? 뭐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곳이라고 친다면 민중 떠돌이들이, 그쵸? 뿌리 뽑힌 민중들이
떠돌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바람은 떠돌고 들꽃 잔돌은 정착되어 있는데, 그죠? 떠돌아댈 수밖에 없는 고달픔, 떠돌이의 고달픔. 신성적은 들길에 서서 고난한 일제시대, 푸른색, 이상, 독립, 저문들필, 저물어, 들길이 저무르니까 암담함,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오상수는 방랑의 마음에서, 마음이 방랑하네요. 그리고 불안정하죠. 흐름 위에 보금자리를 쳐, 흐름인데, 흔들리는데 보금자리를 치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푸른, 이상적이네요. 그리워하는 거. 불안정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유추하는 깃발에서 이렇게 현실에, 어디로 가고 싶지만 현실에 좌절을 느낀다. 고정되어 있다. 라는 거. 들길에서 푸른 의지, 푸른 이상을 추구한다. 신석정의 그 먼 나라는, 그쵸. 이상향, 그 먼 나라. 아주 그 평화로운 시골처럼 되어 있는 곳. 그쵸? 절대적인.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직 더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갈등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데 이 상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쵸? 아직 일제 강점기니까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먼 훗날 광복의 세계에서 이 상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낙원의 시간, 그죠? 밤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밤 일지치하가 오면, 그럼 촛불을 그때 칩니다. 라고 하면, 어머니 아직 촛불을 킬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전에 쓴 거네요. 이렇게 기억해야겠네요. 그죠? 꽃덤불은 태양빛이 꽃에 비쳐서 꽃이 덩어리로 덤불로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영광의 꽃다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어진 성터, 차가운 거 이런 거를 다 끝내고, 그쵸? 꽃덤불, 태양에 비치니까. 박두진의 돌의 노래는 돌이 이상향, 시적 화자의 정서적 등가물 같은, 시적 화자랑 같이 본다는 거죠. 성장을 거쳐서 푸른새로 날아올라 바다로 가고자 한다. 해석하기 쉽지 않겠네요. 이상은. 김기림은 바다와 나비에서, 나비는 하룻강아지, 하룻나비, 바다는 험한 세상, 그런 거겠죠. 그죠? 바다 청무한 초생딸은 차가운 이미지, 흰나비랑 대비되겠죠. 이렇게. 흰색과 푸른색이. 색채 대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는 순수한 생명체, 하룻강아지인데, 그죠? 순진무구한 바다, 엄청난 거칠고 힘든, 생명체가 버티기 힘든 세상에 나왔다는 거겠죠. 자, 김영랑의 끝없이 강물이 흐르네. 끝없이 역사는 흐르고, 그죠? 끝없이 세월은 가고, 자연 속에서, 그죠? 끝없이 이 화자의 주관 안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이런 거네요. 끝없는 강물은 주관 안에 존재하는 강물이다. 음악성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다. 내적 평화. 김광석의 마음은 정갈한 마음으로 백조를 기다린다. 돌 던지거나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쵸? 마음의 평화로 백조를 기다린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김광석의 성북동이라는 것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산 동네인데, 여기가 자연이 파괴되면서 물질 문명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지수, 땅에 지번이 생기고, 산업화가 되면서, 사랑의 샌 비둘기는 자기 집 다 없어지고, 향수를 느끼다 보니, 향수는 옛날 생각, 금방 따는 돌의 온기, 이거 질문한 학생이 있는데, 이 돌에서 화약을 썼어요. 그리고 화약은 물질 문명이지만, 이걸 탕 써서 여기서 떨어진, 이게 과거에잖아요. 과거에 이 돌이 떼그르르 해서 나오면 여기 과거의 잔재, 온기가 남죠. 그걸 향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연의 평화했던 옛날과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행수, 자연을 잃어버리니까 향수를 느끼고 자연이 더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가 있는데 새가 총을 빵 쏴서 납덩이로 이상을 추구해서 갔는데, 자유로운 새를 딱 잡아버리니까 자유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비정함으로 파괴돼서 자연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이 깨지니까 자연의 소중함을 더 느낀다는 거죠. 박람수의 새를 보면 순수한 자연, 순수한 새가 암으로 교태, 가식, 악역, 아부떨고, 교원영색, 교활한 언어와 영롱한 색으로 예쁜 척하는 거 이런 거 없이 있는데 포수가 한덩이나 기계문명, 납덩어리, 총알로 새를 쏘아버리니까 이 순수가 파괴되죠. 그러니까 순수를 잡으려다가 순수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 그죠? 파괴된 불완전한 비순수인 상한 새, 그러니까 파괴된 자연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박목월의 산도화는 산에 있는 거예요. 도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동양적 아름다운 무릉도원, 그렇죠? 그래서 암사슴 발을 씻고 깨끗하고 동적, 청적 이렇게 은근히 하면서 생명의 아름다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청로로도 청색이잖아요. 순수 이상 탈소, 그렇죠? 그래서 청운사에다가 청로로에다가 꼭 그 자하산 자색으로 이게 전부 다 뭐라 신비의 색깔 아니면 꼭 꿈속에나 있을 만한 그런 신선의 색깔, 신선의 세계, 평화로운 삶, 이상적인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로 창을 내냐면 따뜻하게 남양집에서 전원생활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분지족 만족을 알면서 그 다음에 살겠죠. 구름이 꽃이더라도. 그러니까 왜 사냐면 우찌요. 이게 한자 구절에 나온 건데, 그죠? 왜 사냐면 우찌요. 그죠? 건강한 체정, 그냥 편안하게 달관, 얽매이지 않고 욕심 없이, 글쎄요, 묵시 굽고 이런 통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김소월의 산유화는 산에 꽃이 있대요. 꽃이 혼자서. 그러면 새도 있고, 그죠? 꽃도 있죠. 근데 고독하고 순수한 삶인데 산에는 꽃이 있네, 저만치 있네. 그러면 이 산 저만치 떨어져 있는, 저만치 있는 저만치 이렇게 거리감, 저만치 인간과 산의 거리가 떨어진 것처럼 내가 순수한 세계와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겠죠. 자, 정제한 꽃, 정적 나오면 동적도 나오겠죠. 움직이는 새, 화해하고 일체화하는데 나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껴서 저만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피죠. 그죠? 여기서 보면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그래서 촉조 두견새, 이런 새들이 촉조 두견새 소쩍새가 솥이 적다고 피를 토해서 꾼 것이 진달래꽃이니까 이건 이별의 정한이고, 산유화의 꽃은 저만큼 떨어진, 그죠? 진달래꽃은 사랑, 이별과 그리움의 대상이고, 산유화는 그냥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유하죠. 대유법. 그래서 진달래꽃은 이별의 감정을 한으로 만든 거고, 산유화의 꽃은 그냥 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꽃이에요. 노천명의 사슴에서도 사슴은 이상향에 대해서는 동경이고, 청로로도 그렇죠. 이상향의 경물. 근데 이 청로로는 이렇게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런 정물인데 비해서 노천면의 사슴은 이 사슴 자체가 고달프고 슬픈 자신의 모습, 시인의 모습에 닮았다. 동병상련. 고독한 외로움, 모가지가 길고 슬픈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슴은. 먼데 산, 그죠? 산이 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느껴진다는 것은 이렇게 타협할 수 없고 모교하고 떨어져 있고 이런 거죠. 김광림의 산은 공간적인 흐름, 산 속에서 적막한 풍경이 있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면서 매화에서 노승으로 법렬의 미소, 불법의 미소, 정진 수도 끝에 깨달음, 이런 불법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노골절이라니까 내기도 쉽지 않네요. 정한모의 나비예요. 나비 아까 나비와 바다 한 것처럼 순수한 건데 현대 문명과 대립되겠죠. 그럼 전쟁처럼. 자, 아가는 순수하고, 그죠? 순수한 깜깜한 절벽, 미로 이런 거는 어두운 인류고, 그죠? 다
나비의 여행도 현실과 순수, 새도 현실과 순수, 전국도 물들고 자연과 순수, 자연과 문명, 문명, 이것도 자연과 문명. 대립되죠. 자연과 문명, 소재의 공통 소재. 자, 그리움, 오다가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시 인연을 나누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북청물장수는 옛날에 서울에 이렇게 이제 판잣집 같은 데 있으면 우물이 밑에 있잖아요. 하죠? 물을 떠서 이걸 가져가서 판잣집에 가난한 사람은 사는데 이 사람은 피나나가지고 더 가난하래요. 북청은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물지개, 이렇게 물지개를 져가지고 이걸 떠서 물이요, 물 하면 이 판잣집에서 깨서 물 한 통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원에 사요. 20원에. 그러면 물 길어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피곤해서 자다가 새벽에 밥을 해 먹고 다시 가죠. 이렇게 피곤한, 어떻게 보면 노곤한 서민들의 삶이 묻어난 거예요. 북청물장수. 그렇죠? 이렇게 서민 동네에 우물이 없고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면 밥을 못 해 먹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북청물장수가 여기다 물을 떠가지고 새벽부터 올라가서 물을 팔아요. 이 사람은 자본 없이 지게만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난하지만 이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가야 돼요. 새벽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기에도 물에 젖어 있을 만큼 축축하고 힘들고 그래요. 쏴 하고 물을 많이 부어주죠. 물장수가 힘차게 생활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그러면 그죠? 신선하죠. 아침부터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는구나 하는 감정의 여운이 있는 겁니다.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실 일이 없다. 그죠? 그리움의 정서, 내 마음 아르자서 없어 안타깝다. 별 해는 밤, 윤동주 독립, 그래서 독립을 기다리는 밤. 그러나 하늘에서 조국이 별빛 이상에서 언덕에서, 그죠? 그러니까 피안, 차안 할 때 언덕, 그죠? 이쪽 세상, 이쪽 세상은 이승, 저쪽 세상은 저승. 거꾸로네요. 이게 저승이고 이게 이승. 그래서 내 이름을 써보고 의식이 있다는 거죠. 밤, 벌레, 봄. 김동명의 파초는 이게 열대식물입니다. 그래서 열대식물이 조국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도 조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파초, 내가 이 여자처럼 보고 치맛자락에다가 이 종명살들 느끼는 너를 내가 돌봐줄게, 파초야. 겨울에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라는 것은 서민이라 그랬죠. 보리, 그 서민들, 백성들. 그때 보리를 어린 시절 피리 릴리리 하면서 어린 시절 보리 피리를 불었어요. 근데 인환의 거리는 사람이 북적대는 고리에서 살지만 어린 시절에 그 보리 피리 걸던 그 고향 땅이 더 생각이 많이 나겠죠. 자, 석상의 노래, 이제 정읍사나 망부석서라는 박지상이 올모로 왕족 따라갔다가 일본에서 못 돌아와서 부인이 정읍에서 이렇게 돌로 되었다. 그래서 망부석이죠.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설화와 집력된 석상의 노래로 그죠? 김을 그리고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 되었다. 자,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신동엽 독재저항 이렇게 들 텐데, 산의 언덕에 피는 꽃들, 그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행인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인은 시인이네요. 어두운 거리에서 떠돌아 가다가 언덕을 봤어요. 그래서 들의 언덕에 피어있는 그 꽃의 모습들 보면서, 그죠? 현재는 겨울이에요, 겨울. 불행 속에서 울고 간 그 삶 속에 산 사람들이 산의 언덕에 꽃으로 피었으면 하는 거겠죠. 자, 서정주의 미러. 그러면 비밀의 말이네요, 서정주. 자, 그래서 생명의 세계로 비밀의 말. 죽음, 삶과 죽음, 비빔. 그래서, 자,
이제 바로 숨쉴 꽃봉오리에서 탕 개화의 순간, 부활의 순간, 그게 환희, 해방의 환희. 이렇게 일제치하의 고통조 상황. 이렇게 지식인들이 이렇게 쓰긴 썼는데 또 일제 또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죠. 참 안타깝죠. 시대가 그러니. 자, 어쨌든 정지용은 고향, 정지용의 고향, 정지용 고향 서정적자 상실했네요. 그럼 떠돈다는 거죠. 고향이 아니고 허망하다. 고향에 갔는데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고향인데 고향에 갔다. 갔다 가지 않았다. 고향에 갔더니 자연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뀌었다. 뭐 자연이 바뀌었다. 자연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죠? 갔다 가지 않았다. 그다음에 상상만 했다. 고향 직전이다. 고향 앞이다. 뭐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느낌이 어떨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백석의 고향은 육친, 그러니까 친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로 북관이라는 북쪽에서 누웠는데 타향에 있는데 거기에 신선같이 생긴 아버지와 유사하게 생긴 의원이 자 맥을 짚으면서 자꾸 얘기를 시키니까 고향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 사람이 아버지 친구 누구 아느냐 하니까 아버지 친구도 다 알고 하는 고향의 향수를 느낀다는 거겠죠. 봤을 때 박영철의 고향은 짓밟힌 우리의 고향 그리움이 반어적으로 고향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미 달라졌어. 험한 발에 그렇죠. 군인일 수도 있고 외세일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연민 불쌍하다는 거죠. 짓밟힌 고향 그리움 고향 앞에서 더 향수 그리움 상실감 그렇죠? 쓸쓸한 봄 여제도 상고하여 그러면 상장사죠. 상사 귀환하고 싶은 마음 신경님의 고향질 현실을 떠나고 농촌의 어려움과 이런 현실을 떠나고 싶은 마음 농촌이 어려워서 떠나고 싶은 농촌이 얼마나 절박하게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설람과 평화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농촌 문제랑 관련돼서 시험 나고 부각할 필요도 있겠죠. 자, 성탄제는 어린 시절에 성탄절 즈음에 그쵸? 서러운 30살이니까 그때 이때 생각해봤는데 지금 나이에는 이 성탄제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때 이 책에 나오는 서러운 30살 하니까 철이 제가 들났나 느낌이 모르는데 지금 성탄제의 느낌을 알겠어요. 어쨌든 성탄절 즈음에 그 전에 아버지의 사랑 눈 내릴 때 내가 감기 들었을 때 산수 열매를 따온 아버지 이 고난을 헤치고 눈을 그때 성탄절에서 눈이 내리니까 이 생각이 다시 또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눈이 현재 성탄절에 내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탄절 무렵이 떠올랐고 그 무렵에 아버지가 산수 열매를 눈을 헤치고 따왔어. 그때 내가 열이 펑펑 날 때 아버지가 눈길에 스치고 다녔기 때문에 시원한 눈, 그 느낌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지. 그 옛날의 것,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산수유 해열제, 산수유 수목원 가서 확인했는데, 어쨌든 붉은 나날이, 그것만 볼 때마다 이시 떠오르더라고요. 자, 박제삼의 추억에서는, 이제 이거는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데 어스름으로 어두컴tum한 거죠. 별빛도 반짝, 난간모도 반짝, 옹기도 반짝, 그 다음에 생선눈, 고기 눈깔도 반짝, 그 다음에 은전, 돈도 반짝, 내 눈물도 반짝,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추억이 반짝반짝 떠오르는 거죠. 근데 어떤 추억은 슬픔이고 어떤 추억은 반짝반짝 그 시기를 떠올리는 거고 여기는 분명하고 긍정적인 거고 아니면 이렇게 슬픔일 수도 있으니까 동물에만 갔는데 낙타를 봤는데 웬 은사님이 떠올랐다는 거네요. 화상 그리움 그럴 수도 있죠. 연상은 자유니까 현직의 낙타 김수월에 가는 길 어디 가는 길이겠어요. 김수월 일제시대인데 그쵸 떠나는 거 그러면 김수월은 이별의 정한이겠죠.
생애 인식, 정서, 앞광물, 뒷광물, 세월이 지나고, 그죠? 다 떠나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별의 정한, 슬픔, 가시리. 죽어도의 중심으로 만들면, 죽으면 눈물 안 흘리죠. 당연히. 죽어도, 아니면 눈물 안 흘리다. 그럼 죽어도. 그럼 반어법이고,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되면, 눈물을 안 흘리다 하면 역설, 죽어도 하면 반어. 잠깐만요. A불 B,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다. 그쵸? 공즉시적, 색즉시공과 같은데,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다. 인고. 죽었는데 눈물 흘리는 거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역설이고, 이거 죽어도를 포커스 맞추면, 안 흘린다. 라고 붙이면 이제 반어고. 함축된 역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초월은 이제 초운의식이라고 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 바지 같은 거, 고쟁이 같은 거 흔들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초운의식.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그쵸? 하늘과 땅 사이. 이쪽에 불러서 망부석에 대해서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붕 올라가서 하는 의식을 한 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하죠. 어쨌든 김소월 먼 후일에 잊었다고 하지만 잊었노라 하지만 그 말이 못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인 그렇죠. 잊었노라 그냥 안 잊었다는 거예요. 변조 시제상 모순 과거와 미래 사이가 공존 뭐 이렇게 시대 문제 내보니까 되게 좋겠네요. 요즘 시대 문제가 유행인데 유관모의고사 보면 박목열의 이별가 그러면 뭐 바람 언덕 강 차완 피안 언덕 그죠? 언덕 이렇게 쓰면 그죠? 피안의 언덕 죽은 사람이 가는 거 차안 현재 여기가 차안이 이승이고 저쪽이 저승이죠. 죽은 사람이 가는 동화밧줄 이승과 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이승이고 이건 저승이고 밧줄을 통해서 관이 내려가니까 툭 하는 세상 동화밧줄 사가 내리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학원할 때 이렇게 하죠. 학원할 때 이렇게 관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천 끈을 가지고 밧줄로 매서 이걸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에서 사람이. 그래서 관을 내리면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입니다. 이것도. 제방매가는 제사 지를다. 노이를 잊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여기서 머물러서 종이를 태웠더니 서방 영토로 가더라. 그래서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게 제방매가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밧줄, 주기법으로 관을 내리는 거고, 그죠? 동화줄, 인연의 끈이 수도 있고, 그러네요. 좌르르 카직했다, 흙을 내렸다, 작별했다. 눈비 오는 세상, 툭 하면 들리는 세상, 현실이 되고. 조지훈의 민들레꽃이 그리움 때문에 기다리다가 죽은 꽃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움이 투영된 존재, 화자, 정서적으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임의 현실이니까. 춘향 유무는 춘향이가 유언문 쓴 거죠. 서방님 제가 죽어서 물이 돼서 저승으로 가면 소나기가 돼서 당신께 쏟아줄게요. 뭐 이런 얘기고. 서정주의 기촉도 촉조 죽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진달래 죽으면 하늘빛 서역 산말리 파촉 그러니까 서방 영토 피 그래서 귀촉도 매개체 귀촉도 끝없는 사랑 비극적인 수용 피가 내려서 그죠? 넋이 죽음 진달래 꽃비가 되어서 인물에 대한 사랑으로 내린다는 거죠. 서정주의 견우직녀는 이제 못 만나잖아요. 서정주가 특징이면 그 설화와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이별에 대해서 썼네요. 견우직녀 앞에 노인 고난의 상징 엮으면서. 산영호는 공적시적 색적시로니까 님은 침묵하지 않죠. 충분히 말해주죠. 광복의 신념으로 주관적 의지로 희망을 주죠. 푸른색으로. 푸른색은 좋은 거라겠죠. 단풍나무, 황금의 꽃도 좋은 거고. 차디타치들은 나쁜 거고. 그러나 이렇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반전이 왜 되냐면 우리는 만났지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반대로 떠나면은 꼭 만날 건 안다는 거죠. 그래서 회자정리, 거자별박. 그렇기 때문에
님과 이별을 인식할 때 그 이별이 새로운 준비이기 때문에 별 특별히 슬프지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침묵은 님의 은폐된 것 같지만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건 않고 더 침묵하지만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한영호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님이 계시는 거. 근데 여기 보면 다 탔는데 탄 재가 다시 기름이 되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공즉시대가 색즉시공이 되니까 윤회 사상이 되는 거고, 등불은 어두운 현실을 밝히고 이 절대자의 모습을 이렇게 5가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선은 자연 속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한국의 여인, 그죠? 슬픔, 꽃나무는 슬픔과 기쁨을 교차하게 하는데 어쨌든 웃어진다, 울어진다, 진다, 피동형으로 쓰는 특징이 있다는 거 보시고, 서정주는 무등산을 보면서 뭐라고요? 의연하게, 가난하지만 의연하게 살다 무등산에 묻혀야지 라고 얘기를 했고, 신경은 농민들이 정말 비료값도 안 주는 농사 따위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힘들어 하면서도 힘먹나게 춤추면서 농사 짓는 게 너무 슬퍼 보였다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유치와는 저녁놀이 핀 가난한 이 사또들이 가정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비판하고 있고, 이용학은 이제 궁핍한 농시에서 농민들이 집을 버리고 가서 텅 빈 낡은 집, 털보네 아들 이렇게 털보네 송아지 팔고 다 도망갔대요. 이런 가난한 비극에 대해서 썼고, 신경님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소박한 휴머니점 태도를 얘기를 했고, 박재상은 흥부부상, 가난한 삶이지만 흥부처럼 순수하게 살았으면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난보다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정의성은 해가 저물어가는 강에서 삽을 씻고 오늘도 힘들었다 하고 들어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얘기를 했죠. 문명 속에서 힘든. 자, 이별의 정한, 진달래꽃은 뭐라고요? 이별의 한, 죽어도 눈물 안 흘리는 한. 귀족도는 죽은 이별한 임에게 사랑으로, 그죠? 꽃비를 뿌려주고 싶은. 귀족도는 임과 나의 매개체로 임을 그리워하는. 자, 오랑캐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나는 만국민인데 이 꽃은 한국에 있는 꽃인데 너 오랑캐 머리 닮았다 해서 오랑캐 토대하게 괄시당하죠. 저는 남국민한 사람을 괄시받으면서 오랑캐족의 인간하게를 느끼는 것은 이게 그런 말이죠. 오랑캐 코처럼 그거 불렀는데, 야, 내가 유랑하고 보니까 네 마음 알겠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수복의 봄비는 생명력을 주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한가 애수를 더 강하게 하는, 강이 뿌려지면 더 슬프죠. 자, 어디까 갑자기 쭈르륵 갔죠. 처럼 불빛. 이수복의 동백꽃은, 동백꽃도 한이네요. 동백 아가씨 하면서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조지엔의 와라산,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지엔의 와라산은 박목원의 나그네 답시로 써준 거죠. 그럼 나그네도 달관의 경지고, 이게 와라삼도 체념과 달관의 경지입니다. 꽃을 보고 즐기는 선비. 나그네가 된 이유는 방랑, 일제시대에 유랑과 애수입니다. 자, 우름이 타는 강은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저쪽 강을 보니까 흘러가는 게 꼭 우름이 오는 것 같고, 이게 노을이 내리고 하는 강. 귀향길에 가을방을 봤더니 한스러운 사랑의 노래처럼 보인다는 거죠. 외잔하게. 시간의 흐름은 날에서 산 넘어가서 강이 되는데, 강은 뭔가 가서 현재로 흐르고, 서러운 눈물, 가을 이런 게 전부 다 저기서 녹아난다는 거죠. 하늘로, 강에서 해질 이렇게 소리 죽은 강.
서로 소리 죽은 강을 본다는 거죠. 조지훈의 낙화는 꽃이 떨어지네요. 소멸하네요. 떨어지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두 기다리죠. 촛불을 꺼야 하리 조용히 지켜보고 싶다는 거죠. 우련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우련불거라. 이렇게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세속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영기의 낙화도 초월한 달간에 꽃이 떨어지면서 배우는 게 맞네 버려요. 개화 낙화 결실 이렇게 아픔. 자, 정지용의 유리창은 이제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죽은 아이.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 여기서 하고 불고 보면 여기에 샛별이 보이고 눈물도 보이고 유리창도 보이고 샛별도 보이고. 그렇죠? 유리창에서 슬픈 감정을 억제하면서 날개가 얼었으니까 산새 우리 아들 산새가 돼서 날아갔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 먹은 별은 눈물이 먹은 편 은수저 끝에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황홀하고 좋은데 외롭죠. 이렇게 두 개가 김현승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을 드린 이유 눈물 그래서 열매 눈물을 가지고 씨앗으로 자식을 키우죠. 근데 어쨌든 아들을 잃으면 슬픔. 김광균 보세요. 여기 정지용, 김현승, 김광균 아기를 잃은 부정입니다. 다 저승 불러도 대답이 없죠. 근데 여기에 백석의 여승은 이렇게 이제 특이한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승을 봤는데 그 여승이 이제 불경처럼 이 여승이 불경을 읽으면 좀 서러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고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줬죠. 시간이 이렇게 되죠. 첫 단락하고 이렇게 그죠. 시간이 역순행으로 남편이 지금을 나가고 남편을 찾아다니고 옥수수 팔러 다니고 딸도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승을 만난 게 1년 그 다음에 요 집을 나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저 고은은 문이마을에 가서 죽음 친구의 모친상 문이마을까지 갔죠. 죽음을 보죠.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걸 보고 이용학의 달인된 제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하얀 벚꽃 어머니의 순수한 모습 김남주의 목숨은 어쨌든 목숨 부지의 기도 개똥박도 글로도 이상이었다. 이거 못 봤는데 신동집의 목숨과 비교해봐라. 목숨 비참한 성질 속에서 기도 죽은 자의 뒷받침 이거까지는 나진 않겠네. 삶의 의욕 영원성 한국전쟁 상시에 존재력적 존재 생명의 조작 목숨은 조건은 고독하다. 이거는 가끔 나왔죠. 보석수밭에 아내가 죽었죠. 도종환 시인이 문체부 장관 지정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어쨌든 하관 향가 제망매가 아내를 묻고 누이를 묻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천상명의 규체는 자신의 죽음 자기가 하늘로 돌아가야지 늙은을 달관적으로 보는 거. 그렇죠? 박두진의 묘지송은 묘지에서 그렇죠? 죽어있는 것들을 보고서 삶에 대한 아름다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런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현대시 잠깐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